4월 내 연애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새로운 인연이 오고 있는 건지, 지금 이 사람이 맞는 건지 신령님 기운 빌려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끌리는 번호 하나 고르시고 내 4월 연애 흐름 확인해보세요. 신명, 무타, 일일 한 가지 질문 무료 상담으로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립니다. 댓글에 내 번호와 4월 연애 소원 한 줄 남겨주세요. 글로 적으면 발언이 됩니다. 관세음보살 자비의 빛을 비추사 고통 속에서 마음을 감싸주소서. 우리 1번 분들 볼게요. 카드를 쭉 켜쳐놓고 보니까 우리 1번 분들은 지금 매력이 한창 피어오르고 있는 분들이에요. 본인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주변에서 보기엔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기운을 뿜고 계십니다. 근데 마음 한쪽에 뭔가 감춰둔 게 있어요. 겉으로는 환하게 웃는데 속으로는 조심스러운 분들, 이쪽으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럼 카드 하나씩 같이 짚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 17번 선녀입니다. 성향 자리에 선녀가 딱 앉았어요. 이거 뭐냐면 1번 분들은 타고나길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는 분들이에요. 꽃이 피면 나비가 날아드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관심을 보이는 타입입니다. 예쁘게 꾸미면 꾸미는 대로, 수수하게 있으면 있는 대로 묘한 분위기가 나는 분들이에요. 아직 인연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4월에 어딜 가든 시선을 끄는 시기가 맞고요. 이미 연인이 있는 분들이라면 상대방이 다시 한번 당신한테 반하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근데 선녀라는 게 하늘에서 잠깐 내려온 존재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짚어드리면 이 매력을 어디에 쏠지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아무한테나 웃어주면 오해를 사고 진짜 내 사람한테 집중해야 빛이 나는 카드예요. 두 번째 카드 21번 인연동자입니다. 과거 자리에 인연동자가 나왔어요. 이건 지나온 시간 속에 분명히 인연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소개받았거나 어떤 자리에서 눈이 마주쳤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살짝 스친 인연이 있었을 수 있어요. 혼자이신 분들은 과거에 놓친 만남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닐 가능성이 보입니다. 연인이 있는 분들은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 그 두근거림의 기억이 지금 이 카드에 담겨 있어요. 인연 동자는 청실 홍실 들고 뛰어다니는 꼬마 신령인데 이 아이가 과거 자리에 앉았다는 건 이미 줄이 연결돼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때는 내가 알아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4월에 그 실마리가 다시 툭 튀어나올 수 있으니 과거의 인연을 함부로 지워버리지 마세요. 세 번째 카드 28번 부채입니다. 현재 기운 자리에 부채가 펼쳐져 있어요. 지금 1번 분들은 자기 매력을 한껏 펼치고 있는 중이에요. 부채를 쫙 펴면 바람이 일잖아요. 그 바람이 지금 주변으로 후후 불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모임에서든 아니면 SNS에서든 당신이 뭔가를 보여줄 때마다 사람들이 반응하는 시기예요. 아직 연인이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들 만나세요.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게 인연을 부르는 바람이 됩니다. 이미 연인이 있는 분들은 살짝 권태기가 왔더라도 이 시기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관계가 확 살아납니다. 부채라는 게 답답한 걸 시원하게 날려주는 도구잖아요. 꽉 막혀있던 연애 기운이 지금 바람 타고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카드 72번 보자기입니다. 현실 속마음 자리에 보자기가 나왔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조합인데 겉으로는 선녀처럼 화려하고 부채처럼 시원시원한데 속마음은 꽁꽁 싸매고 있다는 뜻이에요. 1번 분들 솔직히 지금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거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 못하고 있거나 관계에서 불안한 게 있는데 티 안 내고 있거나 보자기는 귀한 걸 싸서 보관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감추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겁니다. 다만 너무 오래 싸매고만 있으면 상대가 당신 속을 모릅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슬슬 보여줘야 할 때가 왔고요. 기혼이거나 오래 만난 분들은 서로 속내를 좀 더 터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보자기를 언제 풀 건지 그 타이밍이 4월 연애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전반 4장을 묶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1번 분들은 지금 매력이 절정이고 과거에 이미 인연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어요. 현재 바람이 불면서 그 기운이 사방으로 퍼지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속마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4월 전반의 흐름은 한마디로 꽃은 활짝 폈는데
향기를 아직 안 날리고 있는 상태예요. 후반에서 이 보자기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어서 볼게요. 오후 6엔 53자 1번 분들 후반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다섯 번째 카드 51번 마지굿이에요. 가까운 미래 흐름 자리에 마지굿이 떡하니 앉았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카드예요. 마지굿이 뭐냐면 복을 정중하게 맞아들이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새로운 인연이 문화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굿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가서 반갑게 맞이해야 효험이 있는 굿이에요. 아직 연인이 없는 분들이라면 소개팅 제의가 들어오거나 모임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쑥스럽다고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튕기지 마세요. 진짜로. 이미 연인이 있는 분들은 상대방이 한 발 더 다가오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동거 제안일 수도 있고 결혼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를 한 단계 올리자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손을 잡아야 합니다. 문전박대하면 복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4월 중순쯤 뭔가 새로운 제안이나 만남이 찾아오면 그게 바로 이 마지굿의 기운입니다. 여섯 번째 카드 26번 방울입니다. 해결 행동 자리에 방울이 나왔어요. 방울은 소리를 내는 도구잖아요. 신령님을 부를 때 딸랑딸랑 흔드는 그 방울. 이 카드가 행동 자리에 앉았다는 건 뭐냐면 입을 열라는 겁니다. 앞에서 보자기로 속마음을 감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보자기를 풀고 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세요.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연락하세요. 자존심 세우지 말고 먼저 톡 한 통 보내는 그 용기가 4월 연애운을 확 바꿔놓습니다. 혼자이신 분들은 주변에 나 연애하고 싶다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시끄럽게 떠들어야 해요. 그래야 인연 동자가 줄을 당겨줍니다. 연인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안 하던 달달한 말, 고마운 말 그런 걸 좀 해보세요. 딸랑 한마디에 상대 마음이 확 녹을 수 있습니다. 방울은 시작을 알리는 도구예요. 4월의 연애는 당신이 먼저 소리를 내야 열리는 겁니다. 후반 4장을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4월에 새로운 인연이나 관계의 전환점이 문화까지 와 있고 그걸 맞이하려면 내가 먼저 소리를 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진심을 담은 작은 정성을 꾸준히 쌓으면 그 끝에 비단함 같은 귀한 결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1번 분들의 4월은 화려하게 시작해서 깊고 단단하게 마무리되는 흐름입니다. 전통 지혜 하나 드릴게요. 4월에 집안을 한번 환기하세요. 창문 활짝 열고 맑은 바람 들이고 현관 앞을 깨끗하게 쓸어두세요. 마지굿 카드가 나왔으니 복이 들어올 문을 깨끗하게 열어두는 게 가장 좋은 정성입니다. 1번 분들의 수호 신령은 선녀님과 인연 동자님이 함께 잡아주고 계십니다. 선녀님은 당신의 매력을 꽃 피워주시는 분이고 인연 동자님은 좋은 사람을 데려오시는 분이에요. 분홍색 소품을 가까이 두시면 이 두 분의 기운이 더 잘 닿습니다. 분홍 손수건이든 분홍 머리끈이든 작은 거 하나면 됩니다. 1번 분들한테 신령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전할게요. 숨기지 마라. 네가 웃으면 세상이 웃는다. 그 웃음이 인연을 부른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두시면 다음 달 연애운도 놓치지 않고 챙겨드릴게요. 댓글에 1번이라고 적고 4월에 이루고 싶은 연애 소원 한 줄 남겨주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진짜 맞아떨어진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럼 2번 분들 넘어갑니다. 관세음보살 자비의 빛을 비추사 고통 속에서 마음을 감싸주소서. 우리 2번 분들 볼게요. 카드를 쭉 깔아놓고 보니까 우리 2번 분들은 지금 좀 묵직한 분들이에요. 마음이 급하지 않고 뭔가를 오래 품고 기다릴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좀 길어지면서 속으로 지치고 계신 것도 보여요. 겉으로는 담담한데 가슴 한쪽에 응어리 같은 게 하나 있는 분들, 이쪽으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럼 카드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 8번 칠성님입니다. 성향 자리에 칠성님이 앉았어요. 이거 아주 의미 있는 카드입니다. 칠성님은 북도 칠성,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신령님인데 이분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때를 기다려라입니다. 이번 분들은 타고나길 저급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남들이 후다닥 연애하고 후다닥 결혼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느리나 싶을 수 있는데 그게 원래 당신의 리듬입니다. 칠성주를 타고난 분들은 늦게 풀리지만 한번 풀리면 그 복이 아주 크고 오래가요. 아직 연인이 없는 분들이라면 내 인연의 시계가 남들보다 좀 느리게
길게 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연인이 있는 분들은 이 관계가 빨리빨리 진도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천천히 단단하게 쌓이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급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틀어지고 느긋하게 정성을 쌓아야 결실을 봅니다. 밥도 뜸이 들어야 맛이 나듯 이번 분들의 연애도 뜸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카드 24번 해원 동자입니다. 과거 자리에 해원 동자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과거 자리에 앉았다는 건 지나간 시간 속에 풀지 못한 감정의 매듭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내가 상처를 줬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끝난 인연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혼자이신 분들 중에 전 연인한테 받은 상처가 아직 가슴에 남아있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거나 무의식적으로 벽을 쌓고 있을 수 있어요. 연인이 있는 분들은 과거에 크게 한번 다투고 겉으로는 화해했는데 속으로는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해원 동자는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는 동자예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과거의 아픔이 이제 슬슬 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녹을 준비가 됐어요. 4월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 67번 다듬이돌입니다. 현재 기운 자리에 다듬이돌이 놓여 있어요. 다듬이질이 뭔지 아시죠? 탕탕탕 두들겨서 구김살을 펴는 거예요. 지금 이번 분들은 연애에서도 이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가다듬고 관계를 다듬고 마음을 다듬고 있어요.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 비단결 같은 연애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아직 연인이 없는 분들은 지금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운동을 시작했든 마음 공부를 하고 있든 외모를 가꾸고 있든 그게 다 다듬이질입니다. 지루해 보여도 멈추지 마세요. 연인이 있는 분들은 서로의 모난 부분을 조금씩 깎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가끔 탕탕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도 그게 관계를 더 매끄럽게 만드는 과정이니까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두들겨야 윤기가 나는 법이에요. 네 번째 카드 69번 우물입니다. 현실 속마음 자리에 우물이 나왔어요. 이거 참 깊은 카드입니다. 우물은 겉에서 보면 그냥 둥근 구멍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끝이 안 보일 만큼 깊잖아요. 이번 분들의 속마음이 딱 그래요. 겉으로는 담담하고 차분해 보이는데 마음속에는 꽤 깊은 감정이 고여 있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좋아하고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관계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물은 두레박을 내려야 물을 퍼올릴 수 있어요. 혼자 목마르다고 우물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내 안에 이렇게 깊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걸 누군가한테 퍼줄 준비를 하세요. 기혼이거나 오래 만난 분들은 상대방한테 내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상대가 알아줄 때 그때 관계가 한 단계 깊어집니다. 지금 이번 분들한테 필요한 건 더 깊이 파는 게 아니라 이미 깊이 있는 그 마음을 밖으로 길어 올리는 겁니다. 전반 4장을 묶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분들은 타고나길 느긋하고 깊은 분들인데 과거에 풀지 못한 감정의 매듭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지금은 그걸 천천히 다듬어가는 과정에 있고 속마음은 우물처럼 깊은데 아직 밖으로 퍼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전반의 핵심은 이 깊은 마음을 인정하고 과거의 앙금을 서서히 녹이는 데 있어요. 후반에서 이 흐름이 어떻게 풀리고 어떤 결실로 이어지는지 이어서 볼게요. 이번 분들 후반 들어갑니다. 여기서 물꼬가 트입니다. 5번째 카드 48번 살풀이에요. 가까운 비례 흐름 자리에 살풀이가 딱 나왔습니다. 살풀이가 뭐냐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던 나쁜 기운을 춤추듯 부드럽게 풀어내는 의식이에요. 흰 수건 휘날리면서 사르르 풀어버리는 거죠. 이번 분들한테 4월에 아주 반가운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봤잖아요. 과거에 해원 동자가 있었고 속마음에 우물처럼 깊은 감정이 고여 있었는데 그게 4월 들어서 스르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바람에 실타래가 풀리듯이 녹아내립니다. 아직 연인이 없는 분들은 전 연인한테 받은 상처나 연애에 대한 두려움이 4월 어느 순간
갑자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아, 이제 괜찮다. 이제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다. 그 느낌이 올 겁니다. 연인이 있는 분들은 서로 사이에 뻣뻣하게 굳어있던 게 풀려요. 권태기가 왔던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예뻐 보이거나 고마운 마음이 올라오거나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풀이는 강제로 뜯어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달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에 무리하게 뭔가를 끊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흐르는 대로 놔두세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이번 분들한테는 진짜 맞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카드 33번 맑은 물 그릇입니다. 해견 행동 자리에 맑은 물 그릇이 나왔어요. 정화수 아시죠? 새벽에 제일 먼저 뜬 맑은 물 한 그릇. 이 카드가 행동 자리에 앉았다는 건 지금 이번 분들한테 필요한 행동이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솔직해지라는 겁니다. 물처럼 맑게 있는 그대로. 혼자이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꾸미지 말고 진짜 나를 보여주세요. 조건 따지고 스펙 제고하면 이 카드의 기운이 탁해집니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지 그걸 투명하게 보여줄 때 맞는 인연이 알아봅니다. 연인이 있는 분들은 상대방한테 솔직해지세요. 서운한 건 서운하다고, 고마운 건 고마웠다고 돌려 말하지 말고 맑은 물처럼 그대로 전하세요. 그 솔직함이 관계를 살리는 약이 됩니다. 4월에 아침마다 물 한 잔 마시면서 오늘은 솔직하게 살자. 이 한마디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게 이 카드가 말하는 행동입니다. 일곱 번째 카드 54번 기도 37입니다. 생활정성 자리에 기도 37이 나왔어요. 371이면 21일이에요. 이 카드는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쌓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분들한테 딱 맞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성향 자리에 칠성님이 계셨잖아요. 칠성님도 정성을 쌓아야 응답하시는 분이고 기도 37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정성을 들여야 효험이 있는 거예요. 4월 한 달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딱 한 가지만 빌어보세요. 좋은 인연 만나게 해달라든지 지금 이 사람과 더 깊어지게 해달라든지 내용은 뭐든 상관없는데 매일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꼭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출근길에 마음속으로 한 줄, 잠들기 전에 한 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빌어보세요. 막연하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눈을 가진 사람,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 이렇게 구체적일수록 칠성님이 잘 들으십니다. 기혼이거나 오래 만난 분들은 상대방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세요. 내가 상대를 위해 비는 그 마음이 정화수보다 더 맑은 정성이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근데 21일을 넘기면 뭔가 달라집니다. 물이 끓기 직전이 가장 답답한 법이에요. 이번 분들한테 신령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전할게요. 공든 탑은 안 무너진다. 네가 쌓은 정성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조금만 더 버텨라.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두시면 매달 이런 연애 흐름 놓치지 않고 챙겨드립니다. 댓글에 2번이라고 적고 4월에 바라는 연애 소원 한 줄 남겨보세요. 몇 달 뒤에 돌아보면 아 그때 그 댓글이 진짜 맞아떨어졌네 하실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관세음보살 자비의 빛을 비추사 고통 속에서 마음을 감싸주소서. 감자. 그럼 3번 분들 넘어갑니다. 우리 3번 분들 볼게요. 카드를 쭉 펼쳐놓고 보니까 우리 3번 분들은 지금 마음이 좀 아픈 분들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고 있는데 속에 뭔가 삼킨 게 있어요. 예전에 크게 한번 다치고 나서 아직 그 상처를 안고 걸어가고 있는 분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 이쪽으로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카드 전체를 보면 어둡지만은 않아요. 이 아픔을 통과하면 아주 귀한 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카드 하나씩 같이 짚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 6번 해수관음입니다. 성향 자리에 해수관음이 앉았어요. 해수관음은 바다 위에 떠서 중생의 고통을 굽어 살피는 자비의 어머니예요. 이 카드가 성향 자리에 있다는 건 3번 분들이 타고나길 남의 아픔을 잘 느끼는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공감 능력이 아주 높아요. 상대방이 힘들면 내가 더 아프고 누군가 울면 나도 모르게 같이 눈물이 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 헌신적으로 하는 타입
타입입니다. 근데 문제는 남한테 퍼주느라 정작 본인이 비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직 연인이 없는 분들은 과거에 그렇게 퍼주다가 한번 크게 데인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연인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이만큼 해주는데 상대는 왜 모르지? 이런 서운함이 속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해수관음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용서하라. 네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라.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놓아주라는 겁니다. 미움과 원망이 나를 갉아먹고 있거든요. 그걸 바다에 던져버려야 4월이 열립니다. 두 번째 카드 27번 신칼이에요. 과거 자리에 신칼이 나왔습니다. 이거 꽤 강한 카드예요. 신칼은 굿판에서 부정을 쳐내고 잡기를 쫓는 칼인데 과거 자리에 앉았다는 건 지난 시간에 칼로 베듯 아프게 끊어진 인연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별이든 배신이든 아니면 내가 결단을 내려서 잘라낸 관계든 어쨌든 칼자국이 남아있어요. 혼자이신 분들 중에 전 연인과 단칼에 끝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때는 냉정하게 잘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리가 욱신거리는 거예요. 연인이 있는 분들은 과거에 서로 칼 같은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꽂혀 있는 거예요. 신칼이 과거에 있다는 건 이미 배인 건 배인 거라는 뜻이에요.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상처를 계속 만지작거리면 피가 멈추질 않잖아요. 4월에는 그 칼자국을 인정하고 딱지가 않도록 놔둬야 합니다. 세 번째 카드 70번 문살입니다. 현재 기운 자리에 문살이 나왔어요. 문살은 창호지를 바른 격자문인데 안과 밖을 완전히 막지도 않고 완전히 열지도 않는 그 미묘한 경계예요. 지금 3번 분들의 연애 기운이 딱 이 상태입니다. 완전히 닫혀있지는 않아요. 아주 작은 틈이 있어서 빛이 살짝 들어오고 있거든요. 혼자이신 분들은 새 인연에 대한 마음이 살짝 열려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관심 없는 건 아닌데 아직 문을 활짝 열 용기는 못 내고 있는 거죠. 창호지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은데 손가락으로 톡 뚫고 들여다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연인이 있는 분들은 서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집에 있어도 다른 방에 있는 느낌. 대화는 하는데 속이 안 닿는 느낌. 근데 이 문살이라는 게요. 숨구멍은 트여 있다는 뜻이에요. 꽉 막힌 벽이 아니라 문이에요. 밀면 열리는 문. 지금은 아직 열 때가 아닌 건지 아니면 열 용기가 없는 건지 그걸 3번 분들이 스스로 물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네 번째 카드 79번 화로예요. 현실 속마음 자리에 화로가 나왔습니다. 화로는 제 밑에 빨갛게 살아있는 불씨를 품고 있는 그릇이에요. 겉에서 보면 꺼진 것 같은데 후 불면 확 살아나는 그 불씨. 3번 분들의 속마음이 딱 이겁니다. 겉으로는 연애에 관심 없는 척 혼자 괜찮은 척 하고 있는데 가슴속에는 아직 뜨거운 불씨가 하나 살아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따뜻한 손을 잡고 싶은 마음. 그게 제 밑에서 빨갛게 타고 있는 겁니다. 혼자이신 분들은 포기한 척 하지 마세요. 아직 안 꺼졌거든요. 이 불씨가 살아있는 한 인연은 다시 옵니다. 연인이 있는 분들은 이 관계가 식었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죄를 걷어내면 아직 불씨가 남아있어요. 서로한테 입김을 불어줘야 할 때입니다. 화로는 작지만 온 방을 데울 수 있는 도구예요. 3번 분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 보여도 그 온기가 살아있으면 다시 따뜻해질 수 있어요. 전반 4장을 묶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3번 분들은 타고나길 깊은 사랑을 줄 아는 분들인데 과거에 칼처럼 아프게 끊어진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은 마음의 문이 살짝만 열려있는 상태이고 속마음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4월 전반의 핵심은 이 불씨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사랑할 수 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후반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후반에서 이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고 어떤 귀한 것이 오는지 이어서 볼게요. 3번 분들은 후반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다섯 번째 카드 47번 해원굿이에요. 가까운 미래 흐름 자리에 해원굿이 나왔습니다. 해원굿은 가슴에 맺힌 원통함을 풀어내는 굿이에요. 곪은 것은 터뜨려야 낫는다. 이게 해원굿의 핵심입니다. 3번 분들 4월에 한번 크게 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울음이 아닙니다. 시원한 울음이에요. 그동안 꾹꾹 물러 담아놨던 서운함, 억울함, 그리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때가 올 수 있거든요. 혼자이신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전 연인 생각이 확 올라오면서 눈물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그때 참지 마세요.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뻥 뚫립니다. 그게 진짜 이별이고 그 이별이 끝나야 새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연인이 있는 분들은 서로 묵혀뒀던 말을 꺼내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솔직히 그때 그 말 때문에 많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둘 다 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관계를 살려요. 해원굿은 억울함을 풀어내면 살이 풀리고 운도 풀린다는 뜻이거든요. 감정의 하수구를 뻥 뚫어내는 거예요. 4월 중에 이런 순간이 오면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부딪히세요. 그게 3번 분들의 4월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됩니다. 여섯 번째 카드 37번 거울입니다. 해결 행동 자리에 거울이 나왔어요. 거울은 신령님의 명두라고도 하는데 거짓을 비추고 진실을 그려내는 도구예요. 이 카드가 행동 자리에 앉았다는 건 3번 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행동이 뭐냐면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런 핑계를 다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서보세요. 내가 이 관계에서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똑바로 봐야 합니다. 혼자이신 분들은 나는 어떤 사람한테 끌리는지, 왜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연애가 끝나는지 그걸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볼 시기예요. 내 연애 패턴을 아는 게 좋은 인연을 만나는 첫걸음이거든요. 연인이 있는 분들은 상대방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먼저 나는 상대한테 어떻게 해왔는지를 돌아보세요.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도 변합니다. 거울은 내가 웃으면 거울 속 나도 웃잖아요.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먼저 따뜻해지면 상대도 따뜻해집니다. 4월에 거울 앞에 서는 용기, 그게 3번 분들의 연애를 살리는 열쇠예요. 일곱 번째 카드 32번 쌀 그릇입니다. 생활 정성 자리에 쌀 그릇이 나왔어요. 쌀은 생명의 근원이자 가장 기본적인 재물이에요. 한 톨 한 톨 모아서 그릇에 담는 거잖아요. 이 카드가 생활 정성 자리에 있다는 건 3번 분들한테 4월에 필요한 정성이 아주 소박하고 기본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화려한 이벤트나 비싼 선물이 아니에요. 밥 한 끼를 정성껏 해먹는 것,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몸을 잘 챙기는 것, 이게 연애운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관이 아주 큽니다. 내가 나를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좋은 기운이 돌아요. 배고프고 지치고 몸이 엉망인 상태에서는 인연이 와도 받을 힘이 없습니다. 혼자이신 분들은 4월에 자취방이든 어디든 밥을 잘 챙겨 드세요. 편의점 도시락이라도 좋으니까 따뜻한 밥을 꼭 먹으세요. 그 한 끼가 정성이 되어 인연을 부릅니다. 연인이 있는 분들은 상대방한테 밥 한번 해주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면이라도 같이 끓여 먹으면 정이 쌓여요. 쌀 그릇은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든든한 카드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안 무너지듯 기본을 잘 챙기는 것이 4월 연애의 바탕이 됩니다. 후방 4장을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4월의 묵은 감정이 한번 크게 터져 나오고 그 뒤에 나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옵니다. 소박하지만 단단한 일상의 정성을 바탕에 깔면 그 끝에 비단처럼 귀한 연애의 결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3번 분들의 4월은 아픔의 달이 아니라 치유의 달이고 치유를 통과한 자리에 진짜 사랑이 피어나는 달입니다. 전통 지혜 하나 드릴게요. 4월에 소금을 한 줌 쥐고 현관 밖에 뿌려보세요. 나쁜 기운아 나가라, 좋은 기운만 들어와라. 마음속으로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해수 관음님이 바다의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소금이 묵은 것을 씻어내고 맑은 기운을 불러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3번 분들의 수호 신령은 해수 관음님이 직접 잡아주고 계십니다. 해수 관음님은 자비의 어머니예요. 당신이 아파할 때 가장 먼저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놓아줄 수 있도록,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등 뒤에서 밀어주고 계세요. 흰색 소품을 가까이 두시면 해수 관음님의 정화 기운이 더 잘 닿습니다. 흰 손수건이든 흰 머그컵이든 작은 거 하나면 됩니다. 비움과 새 출발의 기운을 담아주는 색이에요. 3번 분들한테 신령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전할게요. 네가 용서하면 내가 지켜준다. 놓아줘라. 그래야 두 손이 비어서 새 복을 받을 수 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달 이렇게
연애 흐름 챙겨드리겠습니다. 댓글에 3번이라고 적고 4월에 이루고 싶은 연애 소원 한 줄 남겨주세요.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발언이 되거든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적은 그 한 줄이 진짜 됐네 하실 분들 꼭 계실 겁니다. 자, 그럼 4번 분들 넘어갑니다. 우리 4번 분들 볼게요. 카드를 쭉 깔아놓고 보니까 우리 4번 분들은 지금 뭔가 확 바꾸고 싶은 분들이에요. 기존의 연애 패턴, 기존의 기존의 관계 방식,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안 맞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신 분들입니다. 조용히 앉아있기보다는 판을 뒤집고 싶은 에너지가 카드 전체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답답한 건 못 참는 분들,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숨을 쉬는 분들, 이쪽으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럼 카드 하나씩 같이 짚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 19번 미륵불입니다. 성향 자리에 미륵불이 떡하니 앉았어요. 미륵불은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에요. 낡은 것을 부수고 새 판을 짜는 혁신의 에너지를 가진 신격입니다. 이 카드가 성향 자리에 있다는 건 4번 분들이 타고나길,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분들이라는 뜻이에요. 남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보고 싶은 분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만남, 평범한 코스, 그런 게 안 맞는 분들이에요. 아직 연인이 없는 분들은 나이나 직업이나 외모 같은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만남에서 오히려 운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와 자여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예상 밖의 루트에서 나타나는 사람, 그런 인연이 4번 분들한테는 천생연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 있는 분들은 관계를 새로 리셋하고 싶은 욕구가 강할 수 있어요. 똑같은 데이트, 똑같은 대화 패턴, 이게 지겨워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미륵불은 어제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카드예요. 과감하게 뒤집어야 4월이 열립니다. 관세음보살 자비의 빛을 비추사. 자, 그럼 4번 분들 넘어갑니다. 우리 4번 분들 볼게요. 카드를 쭉 깔아놓고 보니까 우리 4번 분들은 지금 뭔가 확 바꾸고 싶은 분들이에요. 기존의 연애 패턴, 기존의 기존의 관계 방식,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안 맞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신 분들입니다. 조용히 앉아있기보다는 판을 뒤집고 싶은 에너지가 카드 전체에서 퍼져 나오고 있어요. 답답한 건 못 참는 분들,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숨을 쉬는 분들, 이쪽으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럼 카드 하나씩 같이 짚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 19번 미륵불입니다. 성향 자리에 미륵불이 떡하니 앉았어요. 미륵불은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에요. 낡은 것을 부수고 새 판을 짜는 혁신의 에너지를 가진 신격입니다. 이 카드가 성향 자리에 있다는 건 4번 분들이 타고나길,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분들이라는 뜻이에요. 남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보고 싶은 분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만남, 평범한 코스, 그런 게 안 맞는 분들이에요. 아직 연인이 없는 분들은 나이나 직업이나 외모 같은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만남에서 오히려 운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예상 밖의 루트에서 나타나는 사람, 그런 인연이 4번 분들한테는 천생연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 있는 분들은 관계를 새로 리셋하고 싶은 욕구가 강할 수 있어요. 똑같은 데이트, 똑같은 대화 패턴, 이게 지겨워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미륵불은 어제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카드예요. 과감하게 뒤집어야 4월이 열립니다. 두 번째 카드 3번 대신 할머니예요. 과거 자리에 대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직관과 촉의 신령님이에요.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네 느낌을 믿어라. 이게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과거 자리에 이 카드가 있다는 건 4번 분들이 예전에 직감을 따라서 결정한 순간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다 싶었거나 반대로 뭔가 아니다 싶어서 확 돌아선 적이 있거나 그때 그 촉이 맞았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어요. 혼자이신 분들은 과거에 첫눈에 반해서 돌진했다가 크게 깨진 적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느낌이 왔는데 용기를 못 내서 놓친 인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인이 있는 분들은 처음 만났을 때 번개 맞은 듯한 느낌으로 시작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신 할머니가 과거에 앉아있다는 건 4번 분들의 연애가 늘 직감에서 출발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4월에도 그 촉을 버리지 마세요. 다만 감정에 휩쓸리는 것과 직감을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찌릿하고 올라오는 그 첫 느낌, 그게 할머니 목소리예요. 그 뒤에 붙는 잡생각은 잡음이고요.
세 번째 카드 43번 괭과리입니다. 현재 기운 자리에 괭과리가 나왔어요. 괭과리는 굿판의 시작을 알리고 신명을 돋우는 악기잖아요. 징치고 장구치고 괭과리 울려라. 이 에너지가 지금 4번 분들한테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번 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뭔가를 시작하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싶은 기운이 넘칩니다. 아직 연인이 없는 분들은 지금이 밖으로 나갈 때예요. 모임에 가세요. 파티에 가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4번 분들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주인공이 되는 타입이거든요. 숨어 있으면 이 에너지가 썩어요. 연인이 있는 분들은 관계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타이밍입니다. 안 가본 곳에 같이 가보거나 서프라이즈를 해보거나 일상을 깨는 뭔가를 해보세요. 괭과리는 판을 까는 도구예요. 4월에 4번 분들이 판을 깔아야 거기 사람이 모이고 인연이 들어옵니다.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건 4번 분들 스타일이 아니에요. 시끄럽게 신나게 에너지를 터뜨려야 운이 따릅니다. 네 번째 카드 80번 방석이에요. 현실 속마음 자리에 방석이 나왔습니다. 방석은 내 자리, 안정, 정착을 뜻하는 카드예요. 재미있는 조합이에요. 겉으로는 미륵불처럼 혁신을 원하고 괭과리처럼 시끄럽게 판을 벌이고 있는데 속마음은 사실 안정적인 내 자리를 원하고 있거든요. 4번 분들 솔직히 말해볼게요. 겉으로는 자유롭고 쿨한 척 하고 있지만 진짜 원하는 건 나만의 사람, 나만의 자리 아닌가요? 돌아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거잖아요. 혼자이신 분들은 연애를 시작하면 가볍게 즐기다 끝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방석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연인이 있는 분들은 이 관계에서 내 위치가 확실한지를 속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확실한 존재인지, 이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건지. 방석은 깔아놓으면 거기 앉게 되어 있는 물건이에요. 4월에 4번 분들이 해야 할 건 화려하게 판을 벌이면서도 결국 내가 앉을 자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되 정착할 곳은 만들어 놓으세요. 전반 4장을 묶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4번 분들은 새로운 방식의 연애를 원하고 있고 타고나길 직감이 강한 분들이에요. 지금 에너지가 넘쳐서 판을 벌이고 있는데 속마음은 사실 안정적으로 앉을 수 있는 내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4월 전반의 핵심은 새로움과 안정 사이의 균형이에요. 확 뒤집으면서도 뿌리는 단단히 박아야 합니다. 후반에서 이 에너지가 어떤 결실로 이어지는지, 어떤 행운이 터지는지 이어서 볼게요. 4번 분들 후반 들어갑니다. 여기서 판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카드 50번 재수굿이에요. 가까운 미래 흐름 자리에 재수굿이 떡하니 나왔습니다. 재수굿은 집안의 안녕과 제복을 비는 가장 대표적인 굿인데 이 카드의 핵심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겁니다. 재수문이 활짝 열렸으니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지 말고 넙죽 받아라. 이게 재수굿의 메시지예요. 4번 분들 4월에 연애운이 확 트입니다. 앞에서 괭과리로 판을 깔았잖아요. 그 판에 사람이 몰려드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아직 연인이 없는 분들은 4월에 소개팅 제의가 갑자기 쏟아지거나 어딜 가든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까칠하게 굴지 마세요. 일단 만나보세요. 그 중에 진짜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연인이 있는 분들은 관계에서 경사가 겹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승진을 하거나 둘이 함께 하는 일이 잘 풀리거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자리가 만들어지거나 재수굿은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운을 뜻하는 카드예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잘 풀린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복은 겸손한 사람한테 오래 머물거든요. 들뜬 마음을 살짝 가라앉히면서 받으세요. 4월 중순 이후로 이 기운이 확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카드 28번 부채입니다. 해결행동 자리에 부채가 나왔어요. 부채는 앞에서 1번 분들 현재 기운 자리에도 나왔었는데 4번 분들한테는 행동 자리에 앉았어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행동 자리의 부채는 지금 당장 펼쳐라, 숨기지 말고 보여줘라, 이 뜻이에요. 4번 분들한테 필요한 행동은 자기 매력을 한껏 펼치는 겁니다. 부채를 쫙 펴면 바람이 일잖아요. 그 바람으로 상대방 마음을 흔들어야 해요. 혼자이신 분들은 4월에 자기 관리를 확 해보세요. 헤어스타일을 바꾸든 새 옷을 사든 프로필 사진을 바꾸든 겉모습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SNS에 올려도 좋고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 좋고 감추고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연인이 있는 분들은
상대방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안 하던 요리를 해본다든지 갑자기 편지를 써본다든지 평소와 다른 걸 하면 상대가 깜짝 놀라면서 다시 반합니다. 부채는 답답한 걸 시원하게 날려주는 도구이기도 해요. 관계에서 꽉 막힌 게 있으면 이 부채질 한 번에 확 뚫릴 수 있습니다. 4월에는 움츠러들지 마시고 활짝 펼치세요. 널리 알릴수록 좋은 시기입니다. 7번째 카드 56번 고사예요. 생활정성 자리에 고사가 나왔습니다. 고사는 거창한 굿이 아니에요. 시루떡 하나 쪄놓고 막걸리 한 잔이면 족한 가장 소박하고 겸손한 의식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일에 탈없게 해달라고 고개를 숙이는 거죠. 4번 분들은 앞에서 미러불에 꽹과리에 재수구대 부채에 에너지가 장난 아니게 강한 카드들이 쭉 나왔잖아요. 근데 이 고사 카드가 정성 자리에 앉았다는 건 그 기세 한가운데서 겸손해지라는 뜻이에요. 판을 크게 버리면서도 기본 예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이신 분들은 새 인연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작은 것부터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첫인상에서 시루떡 하나 나눠주는 듯한 소박한 따뜻함이 상대 마음을 엽니다. 연인이 있는 분들은 오래됐다고 예의를 잊으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기본적인 말을 다시 꺼내보세요. 4월에 상대방 생일이나 기념일이 있으면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떡 하나라도 사가세요. 그 소박한 정성이 관계를 오래 가게 만드는 접착제입니다. 고사는 겸손하게 시작하는 자에게 끝없는 복을 준다고 했어요. 4번 분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지금 딱 한 발만 낮추세요. 그 한 발이 4월 연애를 완성시킵니다. 8번째 카드 81번 돼지머리예요. 결실 방향 자리에 돼지머리가 딱 나왔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웃음이 나왔어요. 돼지머리는 고사상의 꽃이잖아요. hen제와 실속, 싱글벙글 웃는 복덩이. 이 카드가 결실 자리에 앉았다는 건 4번 분들의 4월 연애가 아주 실속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뜬구름 잡는 연애가 아니에요. 진짜로 손에 잡히는 배부른 든든한 결실이에요. 혼자이신 분들은 4월에 만나는 인연이 조건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은 진짜 실속 있는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눈에 반하는 드라마틱한 만남이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다 싶어지는 그런 타입이에요. 돼지머리는 웃으면서 협상하라는 카드이기도 해요. 밀당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면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연인이 있는 분들은 이 관계에서 실질적인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함께 집을 보러 다니거나 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하거나 결혼 준비에 들어가거나 감정적인 만족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둘이 함께하는 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돼지머리 콧구멍에 돈 꽂아주면 꽉 막힌 일도 술술 풀린다고 했잖아요. 4월에 4번 분들은 연애도 풀리고 재물도 따라오는 겹경사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후반 4장을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4월에 연애운이 활짝 열리면서 주변에 좋은 기운이 몰려들고 자기 매력을 한껏 펼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행동이 됩니다. 그 기세 속에서도 겸손한 정성 하나를 잃지 않으면 끝에 돼지머리처럼 실속 있고 든든한 결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4번 분들의 4월은 새 판을 깔고 그 위에서 신나게 놀다가 복을 안고 돌아오는 달입니다. 앞에서 미륵불이 말씀하셨잖아요. 어제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과감하게 뒤집으세요. 4월은 4번 분들의 무대입니다. 전통지혜 하나 드릴게요. 4월에 새 물건을 하나 드리세요. 신발이든 지갑이든 컵이든 뭐든 좋아요. 새 것을 드리는 건 마지 굿과 같은 뜻이에요. 새 기운을 내 삶에 초대하는 거거든요. 그 새 물건을 쓸 때마다 좋은 인연 들어오라고 마음속으로 한 줄 빌어보세요. 미륵불이 새 시대를 여는 것처럼 당신의 4월도 새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4번 분들의 수호신령은 미륵불과 대신 할머니가 함께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미륵불은 새 판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대신 할머니는 당신의 직감을 날카롭게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양쪽에서 밀어주고 계시니까 4월에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주황색 소품을 가까이 두시면 이 두 분의 기운이 더 잘 닿아요. 주황 머리끈이든 주황 양말이든 주황 볼펜이든 작은 거 하나면 됩니다. 변화와 활력의 기운을 쫙 당겨주는 색이에요. 4번 분들한테 신령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전할게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어제와 똑같이 살면 내일도 똑같다. 뒤집어라 그래야 네 세상이 열린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두시면 다음 달에도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4번이라고 적고 4월에 바라는 연애 소원 한 줄 남겨주세요. 소원을 글로 적으면 그게 발언문이 되거든요.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손으로 적는 게 하늘에 더 빨리 닿습니다. 몇 달 뒤에 그 댓글 다시 보면서 웃고 계실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오늘 1번부터 4번까지 4월 연애운 다 풀어봤습니다. 어떤 번호를 고르셨든 4월은 움직이는 사람한테 인연이 오는 달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웃으면서 당당하게 내 매력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신령님들이 뒤에서 다 밀어주고 계시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복 받으세요.